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아니 그 민중의 소리 기사 보니까 김원식 기자가 썼던데 항공모함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 일찍 프리던 가디언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 전에 오죠,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지. 분리돼 있다는 거지. 지금은 분리돼 있는데 울주훈련과 별개의 항공모함 훈련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지? 네네. 원래는 처음엔 그렇게 나왔죠. 왜냐면 일주훈련 너무 이제 기간이 기니까 8월 21일이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긴 뭐해서 일단 항공모함 먼저 땡겨온다 이런 얘기를 했. 근데 끝나고 유리프지 하기 전에 간다는 얘기는 처음 그것도 들어보네. 웃기지, 그지?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왔는데 안 하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지난번처럼 그거 되는 거예요. 뭐 호주에 있더라. 이런 거. 4월 위기. 인도네시아에 있었지, 인도네시아. 예. 기만 전술인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너무 자주 하면 진짜 미국 신뢰도 너무 깎이는데. 개망신 당하는 거지 이제. 거짓말도 안 양치기 소년 되는 거지. 아니 이런 거지. 그런 말 한 적 없다. 누가 그런 얘기했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지.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아니 대북 제재가 결의가 통과됐네.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네, 현지 시간 5일 채택이 됐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야, 그 호수가 어떻게 맺겨지는지 모르겠네.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냥 쭉 순차적으로 매겨질 걸요. 그러니까 네. 대북 제재만 2371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결의는 엄청 많아. 유엔 안보리는 뭐 심심하면 결의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을 틈타서 세 가지가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네. 세 가지요? 제재 결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미사일 안 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휴가 끝. 휴가가 끝났다. 잠깐만. 있겠네? 휴가가 끝난 게 주말은 어차피 쉬는 날이잖아요. 휴가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휴가 기간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지 이제. 그러죠? 설마 어떤 바보가 휴일을 휴가 기간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아시안 안보 포럼이 개막을 한 거지. 개막했어요? 6일날 개막한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래서 필리핀에서도만. 필리핀이면 두테르테? 그렇지. 그래서 거기 뭐 강경화하고 틸러슨도 만나고. 뭐 원래 이제 거기가 외교 장관들 서로 이렇게 친목 다지는 자리니까. 그치, 주요 나라의 외교관들이 다 집결하는 것 같더라. 아시안 안보 포럼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뭔 회인지. 오늘 주제는 그래서 아시안 안보 포럼인가요? 대북 제재 주로는. 이 얘기로 해야지 근데. 대북 제재 얘기가 거기도 나왔었잖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고 하죠. 아세안 리저널 포럼. 그래서 1994년에 출범을 했고요.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서 출범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의였는데 이게 확대가 된 거네요. 그래서 그냥 정식 기구로 됐다는 거지. 네. 회원국이 27개국인데 이게 아세안 안보 포럼인데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게 이제 동남아 국가연합이잖아요. 거기 국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10개국 들어가고 대화 상대국이 10개국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대화 상대국이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유럽연합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7개국 해가지고 북한, 몽골,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위상이 그냥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예요. 현재. 네. 그러니까 북한을 만나고 싶다. 자연스럽게 북한을 만나고 싶다. 그럼 여기 가는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여기를 이제 싹 가서 만나. 그 저기 국제적 지위가 높은가 보다. 북이. 북한 한번 만나고 싶으면 줄 서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게 저기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든 여당 야당이든 반응들을 하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경화하고 틸러스 만나가지고는 아주 그냥 뭐 잘했다고 협조를 다짐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대북 제재 결의안 이번의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이 석탄 수출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용이냐 민간용이냐 해가지고 뭐 그 민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석탄 수출이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못 팔아.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못 팔아. 너네는 딴 나라에 석탄 수출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나는 평가가 있다가. 네, 왜냐하면은 석탄 수출은 거의 99% 중국에 파는 거였는데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석탄 수입 자체를 막았단 말이에요. 이미 취해주고 있는 조치인데. 네,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러시아는 실속을 차렸죠 여기서. 러시아가 나진항을 거쳐서 러시아 석탄을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진항을 거쳐서 가는 제3국의 석탄은 수출해도 상관없다. 그거 러시아 거잖아 어차피. 네, 러시아 거니까. 네. 근데 이것까지 이제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우 얄밉다. 네, 러시아는 자기들의 실속을 이제 쫙 차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해외 노동자 수출을 동결. 그러니까 노동자 수출이라는 거 되게 웃긴 표현이다. 노동자를 어떻게 수출을 해? 노동자 파는 게 아닌데 그지? 파견을 동결했다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없게 이제 다 막았다는 거예요.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현 상태에서. 네, 현 수준에서. 그건 중국하고 러시아도 다 타격인데.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하고 무비자 협정 맺어가지고 8월 이제 시행된다 그러대. 네. 무비자가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소화했는데 거의 무비자라는 개념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이제 비자 기간이 있잖아. 뭐 3개월, 6개월인데 이거 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조치로 간다대. 아주 좋네요. 그럼 뭐야? 결의인 결의대로 하고. 노동자가 아닌 거죠. 그냥 러시아에 관광 목적으로 가서 6개월간 일하다 오는. 관광이다, 관광객이다. 그 다음에 철광석 이런 건 그래도 몰라. 그 예전에 작년인가 어디서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경제 제재를 하면 그냥 내수로 다 돌리면 된다 이런 게 북의 입장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 파는 이유는 달러를 벌기 위해서 파는 건데 달러를 못 버는 문제는 있죠. 그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 그렇지. 아니 뭐 그렇게 뭐 대응하겠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석유 문제인데 북한의 석유 수출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저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네. 석유 수출 막아라 그랬는데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럼 중국의 반발 때문에 그런가? 중국의 반발도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석유가 오가는 방식 자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네. 그 연합뉴스에 나왔더라. 아 그게요? 우리 거 보고 했나 봐. 우리 방송 듣고 했나 봐. 송유관에 찍기가 타른가? 네. 뭐냐 그게? 타르 맞죠. 그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송유관을 잠그면 장기간 잠가버리면 송유관 자체를 폐기해야 돼. 다시 그렇지. 만들어야 돼. 그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기하더라. 네. 그래서 원유 수출을 중단할 수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도 추진됐었나 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됐다 그러고 몇 개 개별 기업하고 인사들을 추가로 뭐냐 이게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해외 여행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뭐 그 전부터 계속 그 숫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제재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추가로 더 제재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형식적인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외국 나갈 일도 없는 데다가 나가더라도 그 뭐 비밀리에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위직들은 뭐 이름 가명 써가지고 비밀리에 나가면 그만인 건데 문제는 UN 대북 제재안을 결의안을 딱 통과시켰는데 새로운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딱 보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김아무개 씨 제재. 좀 더 세게 보이고. 네. 점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그 뭐냐 수출을 완전히 막겠다 이런 거는 전쟁 행위 아니야? 그건 원래 한 나라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를 못하게 되는 게 국제법 정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재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군사 제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제재가. 예를 들면 그냥 하지마 하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실제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북한을 향하는 선박이나 북한을 나오는 선박을 군사적으로 납포하겠다. 이런 상황이 물리력을 되면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게 PSI.
그거 하려면 제대로 제재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전쟁이니까 이제 사실 뭐 최강 제재 법안은 이미 작년에 오바마가 미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된 문제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하면 제재하고 미사일 쏘면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북한도 이제 ICBM 쏠 때 제재하겠다. 그래서 어떤 제재할까 미리 이제 예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사전 협의도 가능하고 이런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 없는 걸 미국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최강 제재 법안이라고 통과시켜가지고 이미 최강이라고 해놓고 역사상 최강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보다 더 강한 제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작년에 겁나 얘기해놨는데 올해 트럼프가 또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은 최강이 아니었네. 그런 거지. 네. 아마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역대 최대. 이제 뭐 지금 3분의 1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수출의 2분의 1을 막는 전례 없는 뭐 이런. 아니 그래도 이게 나오겠죠. 하여튼 북한 경제에 악영을 주는 거잖아. 타격은 되죠. 타격은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한 게 있어요. 이 뺨을 때린 거라고 지금 북한에. 북한이 ICBM 발사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막 발사의 명분을 주고 있다. 예, 아니 내 지금 내 옆구리에 나 지금 칼 차고 있다라는 거 딱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을 막 잭나이프를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가지고 감히 칼을 휘둘러 하고는 뺨을 딱 때려버리고 이제 온 거지. 니키 헤일리 뺨을 딱 때리고 온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다들 세게 때렸다, 제대로 때렸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북한 뺨 맞았잖아요 지금. 북한한테 아무 피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달러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당장 어떻게 하겠냐? 대응을 하겠지? 네. 어떻게 대응하지? 더 강한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뭐 군사적 대응 가장 이거는 더욱 강한 대응을 부르는 행동밖에 안 된다. 대북 제재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금 21일부터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또 조치를 취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취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 본토 불바다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 미 본토가 불바다 될 것이라고. 아 그랬어? 네, 그러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 이 제재를 하면. 네. 이게 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서울 불바다. 네. 물론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은 이야기 중에 우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비유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미연합군이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면 서울도 불바다 된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협박을 하면 미국이 계속 우리를 협박을 하면 미 본토도 불바다 된다. 이건데 미국에서 사재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근데 미국이 과연 사재기 할까? 아니 미국에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은 나라잖아. 그렇죠. 상상은 많이 해요. 이제 폭스 TV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그래요. 테러리스트들이 막 핵무기 탈취해가지고 시카고에서 핵 터뜨리려고 그러고 그거 막 CIA가 막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어쨌든 대응을 뭘 하긴 할 것 같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SNS 상에 그런 의견들 많잖아요. 설마 하다가 현실이 된다고. 우리가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냐. 근데 설마 하다가 진짜 되지 않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간의 핵 대결 이거 설마 하다가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아졌고 가능성 그 위기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야당 언론 이런 데를 반응들을 좀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정부는 뭐 환영하는 거 아니야? 환영하죠. 도발에 대한 경고다. 네,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 효과 있을 것이다. 그러네. 외교부는 왜 이렇게 바뀌질 않냐? 대통령이 바뀌고. 외교부는 절대 안 바뀝니다. 거기는. 이 심리적으로 보면 제재를 강하는 거는 돈줄을 쥐는 거잖아요. 돈줄을 쥐는 거는 사실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는 체제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제 행동이 되는데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는 이 돈줄을 쥐는 거니까 경제적 대응이 되는 거라서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벌이용으로 한탕 제대로 돈 한번 땡겨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핵실험하는 경우면
돈줄을 딱 잘라버리면 애초에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는데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실리적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성격 자체가 북한의 핵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건데 계속 경제 대응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건 오히려 더욱더 북측 주민들이나 북한 사람들의 반발만 더 불러오는 이런 거 되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UFC 같은 거 할 때 파이터들이 처음에 딱 개최 같은 거 할 때 보면 서로 이제 막 견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상대 선수가 도발한다고 뺨을 때려봐요.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 막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열받잖아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이 근본을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계속 나오는 거지. 나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야당에서 어차피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 지금 야당이 어차피 반북 세력들이니까 더 세게 한다 얘기하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정부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화를 병행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무용론 있잖아. 그렇죠. 해봐야 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라. 이것도 좀 약간 아쉬운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우리도 무용론 아니에요? 그러게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무용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라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무용하다. 우리는 위험론? 대북 제재는 위험하다? 제재 자체가 전쟁 행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무용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지. 더 세게 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는 원래 제재기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그래서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보수에서 하는 건 제재를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뺨따구만 때리는 게 아니라 칼로 쑤셔라 진짜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게 이제 위험한 그 대북 제재 무용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화로 풀어라 이건 거고. 제재해봐야 소용없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자, 하여튼 이게 군사훈련 21일 날 하고 뭉쳐져 가지고 어쨌든 이 2주 사이에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